어린 나이에 이제 그런 활동을 시작하셨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사람이 겪는 일상을 이렇게 많이 경험을 못 하셨을 텐데 네. 그런 생활을 하면서 제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아쉽고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? 네, 그게 없어요. 네? 저는 정말 없어요.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. 진짜 없나 봐요. 질문이 네. 필요했는데. 진짜로 이게 내가 이 일을 안 했으면은 이렇게 됐을 텐데라고 조금이라도 후회했던 적이 없었어요. 그냥 제가 갈 수 있는 길 중에 가장 최고의 선택지를 골라서 온 것 같아요. 그게 항상 그런 생각은 있었어요. 아니 이제 너무 유명하니까 좀 다니거나 그럴 때 불편하거나 그럴 때는 일상을 좀 뺏기잖아요. 근데 또 이 말도 잘 안 믿으시는데 저는 혼자서 되게 잘 돌아다니거든요. 제가 면허가 없어요. 잘 다니긴 해. 면허가 없어서 그냥 혼자 걸어 다니기도 잘 걸어 다니고 다 알아볼 거 아니에요. 버스를 타도 못 알아보세요. 그러니까 모자 쓰고 제가 막 체형이 되게 막 눈에 띄는 체형이 아니라서 옷 조금 크게 입고 모자 쓰고 다니면 정말 많이 못 알아보시고 알아보신다고 해도 저를 막 어떻게 하지 않으세요. 그러니까 막 와서 이렇게 이러진 않으시는구나. 네, 그냥 이렇게 반가워해 주시고. 그건 차림새가 너무 남루해서 그런 그럴 수도. 설마. 진짜 그러고 다녀요. 막 신발 꽂고 신고 다니고 모자 쓰고 이러고 다니거든요. 그럴 수도 있죠. 혼자 여행 간 적 있어요? 네, 혼자 여행도 갔었어요.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일본 네, 갔다 오셨더라고요. 일본 여행 혼자 근데 가서. 혼자 가면 뭔가 모든 걸 자기가 다 해야 되잖아요. 네. 그리고 혼자 완전히 떨어진 생활을 해본 경우가 별로 없지 않아요? 그러면 좋을 수도 있고 약간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? 처음에 첫날 갔더니 너무 외로운 거예요. 그치. 근데 이게 심심하지. 외로움의 그 수준이 그냥 내가 그동안 느꼈던 것은 외로움이 아니구나라는 거 느낄 정도로. 그러니까 옆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의 외로움이 아니고요. 그냥 뭐뭐다가 아니고 그냥 외롭다. 뭐가 없다. 그냥 외롭다. 끝. 이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첫날 누가 툭 건드리면 울 것처럼 외로웠어요. 일본 여행 첫날? 네네. 어떡하지 돌아갈까도 잠깐 생각했는데 잠깐 하루만 견뎌보자라고 하룻밤 자고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둘째 날, 셋째 날은 너무 좋았어요. 그럼 그 여행을 했을 때 이제 계획주의자이시잖아요. 그것도 다 계획을 쫙 짜서 다니시는 거예요? 처음부터 끝까지? 그러니까 그 여행이 정말 잘 없는 일인데 계획 없이 그냥 간 여행이었어요. 그때 드라마 끝나고 뭔가 나한테 좀 휴식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좀 여행을 하고 싶다. 그래서 그냥 바로 이렇게 짐 싸가지고 이렇게 가서 정해놓은 거 아무것도 없이 혼자서 가고 싶은데 서치해서 가고 먹고 싶은데 들어가서 먹고 이렇게 처음으로 그렇게 움직여 본 거거든요. 제일 좋았던 거 뭐예요? 그 일본 여행에서 혼자 뭐 맥주도 먹고 뭐 술도 먹고 네. 그랬어요? 맥주를 마셨는데 제가 맥주를 많이 마시지 않거든요. 배도 너무 부르고 탄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. 근데 그냥 지나가다가 아무 꼬치집에 들어가서 생맥주를 드시겠냐고 그래서 한 잔 달라고 해서 먹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. 맛있지. 네. 일본 맥주 너무 맛있죠. 맛있죠. 맥주가 이런 맛으로 먹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아서 또 외로울 때 먹어서 더 그런 걸 수도 있고. 아직 몰라요. 독일 맥주를. 일본 맥주 맛있어요. 그 순간이 되게 좋았나 보다. 네, 그 맥주를 딱 마셨는데 진짜 맛있다 이래서 그 순간 외로움도 잠깐 잊을 정도로 그럼 맥주가. 평소에 주로 소맥 같은 거 드시나요? 소주? 주류는 그 소주를 주로 먹어요. 진짜요? 네네. 주량이 모델이잖아요. 소주 드셔야죠. 주량이 엄청 세지는 않은데 조금씩 늘어가더라고요 이것도. 일본 어느 지역으로 가신 거예요? 도쿄요. 도쿄에. 술 얘기하니까 기억나는 게 아이유가 이제 저는 16살 때부터 봤으니까 이제 성인이 된 걸 제가 깜빡하고 문자로 막 새해 인사 같은 거 하다가 이 친구가 삼촌 언제 술 한잔 해요라고 문자다고 하는데 충격받은 거예요. 근데 이 친구의 나이를 제가 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이래도 되나? 얘가 나한테 술을 먹자 그러니까 봤더니 성인이 됐는데 네, 근데 뭐 그 이후에는 이제 뭐 가끔씩 뭐 한잔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럴 때가 네네. 있죠. 아까 학창 시절 얘기를 잠깐 물어보긴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어땠어요? 고등학교 좀 생활은 힘들었어요? 어땠어요?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
쭉 그냥 학교 생활을 다 했고요. 2학년 때 바빴잖아. 좋은 날이 2학년 때 터져서 그때부터 좀 바빠져서 근데 저희 학교가 동덕여고를 제가 졸업했거든요. 근데 동덕여고는 연예인 재학생도 무조건 다 이제 출석을 해야 하는 시스템. 그래서 3년 내내 출석을 항상 했어요. 시험도 보고, 그러니까 조퇴를 해야 된다는 조퇴를 하고, 그래서 일단은 나가야 됐구나. 네, 근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피곤했거든요. 좀 학교를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그렇게 매번 무조건적으로 출석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. 잠깐이라도 그 학교를 등교를 했다라는 그게 교복을 입고,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가서 내가 너무 피곤했지만 그 와중에 그래도 학교를 보고 그 풍경을 보고 거기 내가 잠깐이라도 머물렀고 이게 참 고맙고 좋더라고요. 책임감의 아이콘이야. 화제된 사진이 하나 있어요. 동덕여고 사진 중에 저도 그 SNS 상으로 봤는데 아이유가 모교에 기부를 한 거예요. 근데 굉장히 고액 기부를 했는데 그 학교에 이제 고액 기부를 하신 분들의 사진을 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. 동덕여고 모교에. 근데 아이유 사진이 똑같이 하나 붙어 있더라고. 근데 좀 그런 의미에서도 애착심에 조금 기부를 좀 하고 그랬었나 봐요. 그렇죠. 그때 제가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지 못했음에도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학교 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 학생이 예뻐 보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정말 따뜻하게 해주셨거든요. 그것도 진짜 기억에 많이 남고 친구들이랑 큰 추억은 많이 길게는 못 만들었지만 그래도 나한테 고등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내 그 추억에 그 친구들이 이제 기억 속에 있거든요. 그게 참 고맙고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소풍을 못 갔었어요, 항상.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자기들 단체 사진에 저를 합성해서 저한테 준 거예요. 그게 아직까지도 되게 기억에 남아요. 얼마나 자랑스러웠습니까? 너무너무 고마웠어요. 또 저희 본가 바로 옆이에요, 학교가. 저도 본가 들을 때마다 항상 동덕여고 지나쳐서 오거든요. 그러면 네, 학교 교복 입은 친구들이 제 팬사인회 오기도 하고 네, 저 동덕여고예요 이러면서 막 콘서트에 오기도 하고 그래요.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큰 인연이 아닐 수는 있지만 같이 학교를 다닌 건 아니니까. 근데 그래도 내가 입었던 교복을 입었던 친구라고 하면 그래도 더 눈이 가고 그쪽을 더 많이 보게 되고 그렇더라고요. 더 웃어주게 되고. 장학금 내용 그건 어떻게 쓰여요? 이제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대학을 이제 합격을 했는데 집안 환경이 좀 어려워서 사정이 어려워서 등록금을 못 내는 친구들 위주로 5명을 이제 지원을 해주고 이제 발전기금 이렇게 해서 매년 그렇게 하고 있어요.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네. 형태네요. 그게 벌써 이제 5, 6년 지난 얘기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그때 뭐 4, 5명이면 한 2, 30명 정도가 배출이 됐을 것 같아요. 그분들이 조금 편지를 보냈거나 네. 뭐 고맙다라고 사람이니까 좀 궁금하잖아요. 아직 없네요. 여기서 뭔가 그 에피소드가 딱 나와야지 방송이 없어요? 이제 또 사회 초년생이잖아요. 그러면 대학생들이고 아직 여유가 없죠. 그렇게 할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럼 요즘에는 이제 사실 좀 여러 군데 기부를 해요, 아이유가. 근데 뭐 이거는 본인이 좀 다 밝히는 거 약간 민망해 할 것 같아서 요즘에는 좀 어떤 분들에게 마음이 좀 많이 가요? 이렇게 살펴보면. 최근에는 작년부터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요. 제가 제 나이를 담은 곡들을 낸 후부터 제 또래 친구들의 응원을 참 많이 받아요. 그러니까 공감이 가요. 근데 그 공감이 간다는 말에는 그 어떤 그들 삶의 그 뭐랄까 힘듦이 묻어 있는 거잖아요. 저도 똑같이 그렇게 혼란스러워요. 저도 참 사는 게 어려워요. 그런 말들이 다 녹아 있는 거라서 그런 응원을 보내주는 만큼 저도 또 되게 응원을 해주고 싶더라고요. 근데 우리끼리 이 또래들끼리 서로가 좀 똘똘 뭉치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작년부터 좀 많이 했어요. 보통 단어로 치면 이제 청춘이라는 단어에 부합되는 나이죠. 네. 그 나이 때가. 저는 워낙에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해서 약간 지금 이게 템포가 다르게 가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학교 막 졸업하자마자 이제 막 취업해야 되고 취업하면 거기서 또 막 사회생활 막 시작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근데
이게 참 응원을 좀 덜 받는 시기인 것 같은 거예요. 뭔가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또 돌봐줘야 하고 어르신들은 또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또 응원을 또 보내야 되고 근데 청춘들을 좀 잘 응원해주는 문화는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. 그래서 그걸 또 우리들끼리 서로가 따뜻한 말 한마디씩 해주고 따뜻함을 좀 주고받으면 조금 사회가 좀 따뜻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.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해야 될까라고 그러니까 뭐가 좀 생각해 놓은 게 있었어요? 고민하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투자를 해요. 그래서 거기서 꼭 학생이 아니더라도 어디에 소속돼 있는 신분이 아니더라도 여기 들어있는 20대 나이도. 20대 뭐 30대 청춘들 중에 뭐 어떤 일이 됐건지 간에 지금 막 응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, 생활이 힘들거나 이럴 때는 지원을 해주는 거죠. 그리고 그분들에게 기한을 정해주지는 않지만 언젠가 갚으세요 라는 정도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매달 뭐 몇만 원씩 갚아도 상관없고 한 번에 뭐 몇십 년이 지나서 그걸 갚아도 상관이 없고 그냥 정기적으로 뭐 해도 상관이 없고 다 상관이 없는데 내가 받은 따뜻함이 얼굴은 모르지만 어떤 청춘에게 나와 지금 비슷한 고민이 있는 어떤 청춘에게 이 마음이 또 갔다. 또 그게 또 다시 돌아왔고 이게 또 어딘가로 갔다. 이런 식으로 막 돌아다니다 보면 그게 반이든 반이든 그게 얼마가 됐든 어쨌든 누군가에게 저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저는 크건 작건 간에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리고 그걸 받으면 그건 어느 순간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따뜻함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그런 걸 꼭 해보고 싶어요. 그 믿음은 너무 좋아요. 그래서 엄마께서도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투명하게 그런 단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을 몇 분 만나 보시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그분들한테 투자를 해서 그 단체를 키우는 방법 뭐 그러니까 아니면 아예 새로운 재단을 만드는 방법 어떤 공공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딱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게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를 좀 다 찾아다니셨거든요. 어떤 현실적인 가장 좋은 방법을 찾고 계시는 거구나. 네네네. 그러니까 마치 그냥 좀 단어로 좀 청춘재단 같은 거를 만드는데 그거를 있는 데다가 얹어서 같이 활성화할 거냐 네. 아니면 새롭게 할 거냐. 이렇게 할 거냐. 악순환 아니라 선순환이 되는 거네요. 그렇죠? 어떻게 보면. 잘 됐으면 좋겠어요. 저도요. 그래서 구체화하고 있는 파울로 코엘료라는 작가가 네. 한번 약간 책하고 약간 비슷한 얘기 했었어요. 책도 내가 한번 읽었을 때는 그냥 내 책장에 그냥 보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책을 또 누구한테 주면 그 사람도 읽고 또 누구한테 주고 그러니까 이 지식도 퍼지는 거고 아유 씨가 방금 제안했던 거는 이제 돈이 돌아서 또 다른 사람도 행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좀 순환이 될 것 같아요.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힘든 만큼 누군가 힘들겠지를 상상하는 마음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중요한 상상력이거든요. 그래서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누군가를 위해서 다시 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같은 게 쌓이면 사실 굉장히 선한 마음들이 모이는 걸 테니까 의미 있는 재단이 될 수 있겠죠. 잘해봐요. 그거 한번 네. 잘 정리해가지고. 네네. 근데 그러면은 피부로 딱 체감됐을 때 이거 진짜 힘들구나 요즘. 그렇게 느낄 수 있는 통로? 계기 같은 게 좀 있었어요? 그러니까 개인적인 메일도 많이 오고요. 그 다이렉트 메시지도 SNS로 많이 왔어요. 그래서 제가 그 스물셋 팔레트 이런 거 한 후부터는 정말 또래 친구들한테 그런 게 많이 와서 그걸 읽는 게 약간 낙이었거든요. 좀 다른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너는 이미 사회인이고 나는 아직 학생이고 이렇지만 우리가 같은 나이대에서 같은 그런 고민과 걱정과 힘듦이 있다는 게 느껴져서 그 힘이 돼 막 이런 글들을 많이 받아서 그걸 보는 게 낙이었었거든요. 근데 거기 보면 본인의 그런 걱정거리, 고민거리, 요즘에 이렇게 힘들어 하는 걸 저한테 길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걸 보면서 좀 많이 느꼈죠. 저도 가끔 메일을 받는데 그렇게 서로의 어떤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넋두리처럼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요구? 요구. 뭘 요구해요? 금전적 요구. 돈을 달라고? 그러니까 너무 힘든
상황인 네. 분들 그런 거 받아보신 적 있죠? 진짜 많아요. 생명 부재 사람이 돈을 이거요. 아니 돈을 보내려고? 네네. 근데 그게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너무 딱한. 너무 힘든 상황. 예를 들면 어떤? 그러니까 뭐 병원비라든지 아니면 진짜 뭐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내일까지 안 내면 이거는 못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가족들의 빚으로 인해서 그걸 물려받아서 뭐 사채 빚에 시달리신다든지 뭐 그런 정말 여러 가지의 고충들이 있더라고요. 많이 와요. 정말 많이 와요. 보낸 적 있어요? 그런 거? 그래서 돈을 만들 것 같은데. 있을 것 같아요. 사실 뭐 있어요. 근데 아, 진짜? 그러고 나서 진짜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후로 그 다이렉트 메시지를 아예 지금은 안 보고 있거든요. 근데 작년 정도에 그런 글들이 한창 많이 왔을 때 정말로 간절해 보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진짜 제가 이거 당장 안 도와주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사람이니까. 네네 그런 글들이 막 몇 개가 마음이 있었어서 흔들리죠. 이게 몇 분을 이제 도와드렸었던 적이 있었는데 뭐, 어떤 한 분이 엄청 오랫동안 저한테 그렇게 요청을 하셨던 분이 있었거든요. 오랫동안 한 몇 개월에 거쳐서 그래서 이분은 진짜 꼭 도와드려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돈을 붙여드렸는데 바로 답장이 온 거예요. 다이렉트 메시지로 또. 근데 거기에 뭐 그냥 감사 인사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또 얼마를 더 요구하는 그게 이상해서 안 보냈어요. 그냥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안 보내고 있었는데 한 며칠 제가 이제 반응을 안 하는 거죠. 며칠 있다가 그 계정에 다시 들어가 보니까 계정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. 닫았구나. 네, 계정 그러니까 닫고. 네, 그 사연이 거짓말이었던 거예요. 맞아요. 다른 계정이 되어 있어서 좀 상처를 많이 받은 거죠 그때. 그래서 또 기부하고 그런다라는 얘기들을 아니까 오히려 그런 게 좀 없는 분들에게는 잘 많이 그런 걸 안 보내요. 근데 이 사람은 기부도 하고 선뜻 도와줄 거야 라고 해서 이제 악의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 이제 좀 상처를 받았구나.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조금 타격을 좀 받았어요. 정말로.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네. 은근히 허당이라니까요, 그러네. 지금. 그걸 보내주는 것 자체가 일단 진짜 차라리 재단을 통해서 체계화시켜서 네, 그걸로 꾸준히 하는 게